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시사 종망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지만 최근에 K-푸드가 미국인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7살인 제 사촌에게 이번 주말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이미 먹어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국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e will talk more about this in our upcoming news segment, but I've noticed that K-food is becoming extremely popular among Americans recently. I told my 7-year-old cousin that I would take her to eat tteokbokki this weekend, and she told me she had already had it before. It is amazing how Korean culture is globalizing. 다음 소식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mobilized 3,000 military reservists to be stationed in Europe as active duty forces. President Biden stated that this decision was made in hopes of effectively carrying out Atlantic operations and is interpreted by many as an effort to deter Russia. 미국이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현역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예비군을 3,000명까지 동원,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 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되는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 41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해왔으며 지난해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기존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Large banks on Wall Street, such as JP Morgan Chase, have thrived while small regional banks face a crisis amid interest rate hikes in the United States. JP Morgan's second quarter net profit increased by 67%, reaching $14.47 billion. 금리 인상과 중소지역 은행들의 위기 속에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만 배를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4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7% 급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달러 75센트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매출도 41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이후 중소규모 지역 은행들의 불안감을 느낀 미국인들이 체이스와 같은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긴 것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 대출금리, 예금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도 실적 개선의 원동력입니다. JP모건의 2분기 순이자 이익은 21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4% 급증, 3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웰스파고도 이날 발표한 2분기 실적을 통해 순이익이 49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급증했습니다. 시리그룹은 순이익이 36% 급감하고 매출도 1% 줄었다는 2분기 실적을 내놨으나 시장의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에 버티는 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대차 대조표는 여전히 건전하고 조금 느려지기는 했음에도 소비자들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소비자들의 저축의 감소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China, the United States' largest trading partner for 15 years, has slipped to third place among U.S. trading partners. Mexico has taken over the top spot, followed by Canada, then China. 15년 동안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이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면서 국제무역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상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등 규모는 1,69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줄었습니다. 미국 최대 수입국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고 2위는 캐나다 몫이 됐습니다. 멕시코에서 수입한 액수는 1,950억 달러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은 1,76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3위 수입국으로 밀려나면서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연합이 부상했습니다. 그 액수는 1,240억 달러로 10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2009년 캐나다를 제치고 처음으로 미국 최대 수입 상대국이 됐고 무역 증가 덕분에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 GDP가 3.8배 늘고 수출 규모도 2.5배 늘은 바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a warning that consuming too much aspartame, a substance found in many soft drinks, can cause cancer. Consuming under 40 milligrams per kilogram of body weight is recommended.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4일 음료수, 껌,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 식음료에 사용되는 아스파탐을 발암 위험도 분류군 가운데 하나인 2B, 즉 발암 가능 물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B는 원인 확정적 발암 물질과 2A 발암 추정 물질보다는 낮고 3 분류 불가보다는 높은 등급입니다. 1군에는 술, 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가 포함됩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합니다. IARC는 다만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ARC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kg당 40mg의 기준은 체중 7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mg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14캔 넘게 마셔야 초과하는 허용치입니다. 이는 아스파탐을 과다 섭취하지 않으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도 일일 섭취 허용량을 바꾸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IARC는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 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습니다. 이들 데이터 가운데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Hollywood, the epicenter of the world's largest film industry, has come to a dramatic halt as actors and writers have announced a unanimous strike. The core of the strike revolves around streaming platforms like Netflix and AI technology reshaping the landscape of Hollywood. 세계 최대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할리우드가 63년 만에 벌어진 배우와 작가들의 동시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파업의 핵심은 할리우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와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배우와 작가들은 계약은 그대로인데 기술만 혁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의 만장일치 파업 결정을 13일 전했습니다. 배우조합은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영화 및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 계약을 벌여왔으나 결렬됐습니다. 배우조합 파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이미 5월부터 파업한 미국 작가조합과 동반 파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TV에 판매된 영화 재상영 분배금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웠던 1960년 이후 63년 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AI가 잠식할 할리우드의 미래입니다. 올해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5편에 등장하는 해리슨 포드의 젊은 시절 얼굴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실어증으로 은퇴한 브루스 윌리스를 AI로 합성한 광고가 합의도 없이 제작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Some say that the U.S. economy has entered a phase called Goldilocks, which refers to an ideal state where economic growth remains robust while inflation declines. Recent online shopping companies, led by Amazon, have achieved record-breaking sales,
and both CPI and PPI have fallen below expectations. 미 경제가 성장률은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한 이상적 상태를 지칭하는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필두로 최근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은 것으로 월가에서는 6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영향이 큽니다. 이번 주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3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12,000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올라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높은 임금 상승률 덕에 왕성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CPI와 PPI 등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둔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예상을 밑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캐피털 운영 투자 전략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골디락스의 순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On July 13th, Bloomberg reported that Ripple, or XRP, a large cryptocurrency with a market capitalization ranking in the top 4 to 5 globally, has won their 2-year-long ongoing lawsuit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시가총액이 세계 4, 5위권에 이르는 대형 암호화폐 가상자산 리플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전했습니다.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리플은 공식적인 명칭은 XRP이지만 발행사 리플랩스 이름을 따 일반적으로 리플이라고 불립니다. SEC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했지만 리플랩스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 리플이 개인 판매에 한해서는 불법적인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판매한 13억 달러 중 7억 2,800만 달러의 상품은 불법적인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며 SEC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암호화폐의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 외에도 암호화폐 플랫폼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증권성 여부가 걸려있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리플에 국한된 판결이고 아직 정식 재판이 남았으며 증권성 이슈가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Reverend Jesse Jackson,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Rainbow Push Coalition, a civil rights organization founded in 1996, recently announced he will step down from his leadership position. The exact date that the 81-year-old pastor, who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in 2017, will step down is unknown. 제시 잭슨 목사가 시민권리단체 레인보우 푸시의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레인보우 푸시 코얼리션은 1996년에 잭슨에 의해 설립된 두 개의 조직인 People United to Serve Humanity와 레인보우 코얼리션이 합쳐져서 탄생했습니다. 시카고에 본부가 있으며 워싱턴 DC,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오클랜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푸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고 세계적인 평화와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1세인 잭슨 목사는 푸시 자원봉사자들에게 방송으로 사임을 알렸습니다. 잭슨이 언제쯤 사임할 것인지와 그를 대신할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시사 전망은 K 스트리트 푸드 이야기입니다.
K-스트리트 푸드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붕어빵 그리고 핫도그가 최근 K-푸드의 외연 확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등은 이제 한인 그로서리에 가면 포장되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식 팬케이크인 호떡에다가 김밥, 김말이 등도 선보입니다. 이젠 국내 생산을 넘어서 현지 생산 및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충해 K-푸드의 성공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한인 그로서리는 이미 김치, 만두, 치킨, 김, 소스, 롤 등 7대 글로벌 전략 제품에다가 떡볶이, 핫도그, 김밥, 김말이, 붕어빵, 호떡 등 6대 K-스트리트 푸드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져 판매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H마트를 찾는 고객의 75%는 비한국인으로서 거의 K-푸드를 픽업한다고 합니다. 그로서리에서 K-푸드 섹션은 그 먹거리 종류가 급증해 무려 100여 가지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라면류와 과자류랍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은 해외 판매 호조 속에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신라면, 진라면, 참깨라면, 불닭 볶음면 등은 히트를 쳐서 매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의 불황형 소비가 확산한 것도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젠 한국산 과자류나 아이스크림도 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빼빼로, 새우깡, 맛동산, 홈런볼, 크라운 산도, 오리온 카라멜, 연양갱 등이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사만코 아이스크림과 멜론바 등이 요구르트 제품과 함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홀리는 K-푸드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K-스트리트 푸드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한국 먹거리는 외연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주는 물론 유럽, 아시아를 거쳐 최근 오세아니아주까지 거침없는 K 행진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from all of us at Win Media, have a great weekend.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